1994년 8월 1일 어떤 문어와 거래를 하기 위해 트로피컬랜드로 왔다. 원래는 나 혼자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조직에서 나랑 계속 이 멍청한 친구를 붙여줘가지고 별 수 없이 얘랑 둘이서 트로피컬랜드에 왔다. 애초에 이런 놀이공원에서 거래하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 덩치 큰 멍청한 친구랑 검은 옷 입고 놀이공원에서 단둘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나빠졌다. 주변은 다 밝은 옷 입고 커플끼리 손잡고 다니고 있는데 난 옆에서 계속 형님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웃는 놈이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보니 화가 계속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난 프로페셔널한 검은 조직의 간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거래 대상인 문어를 감시할 곳을 찾아다녔다. 혹시나 그 문어가 경찰이라던가 호위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으니 멀리서 몰래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이 놀이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높은 곳들을 찾아다녀보기 시작했다. 근데 옆에 있던 워커가 형님 여기서 제일 높은 곳은 저 제트코스터를 타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이 새끼는 생각이 있는 놈인가 싶다. 지금 임무하러 와서 제트코스터를 타자고 하다니 멍청한 놈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지능이 챔피언치 이하 수준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트코스터 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재밌어 보였다. 그래 어쩌면 직장 후배 이런 개념 없는 말들도 바로 꾸짖는 게 아니라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게 진정한 선배가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 수 없이 몰상식한 후배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는 제트코스터를 타러 들어갔고 줄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 같은 범죄 집단들이 질서를 지킬 리가 없다. 바로 새치기를 해서 제트코스터를 탔다. 난 워커에게 쌍안경을 주며 그걸로 우리랑 거래하러 온 문어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워커는 알겠다고 말하며 제트코스터에 안전바를 내렸다. 근데 묘하게 이 새끼 신나 보인다. 이 새끼도 뭔가 제트코스터 타고 싶어가지고 제트코스터 높은 곳 지나간다고 던져본 거였던 것 같다. 뭐 어차피 나도 타고 싶었으니 그냥 넘어가야겠다. 조금 뒤 제트코스터는 출발했고 오랜만에 놀이기구 타서 좀 설렜다. 뭔가 타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갈 때 워커가 옆에서 비명을 살짝 지른 것 같았는데 좀 듣기 역해서 못 들은 걸로 했다. 아무튼 워커는 즐길 건 즐기면서 쌍안경으로 거래 대상을 살펴본 것 같았고 나에게 문어가 혼자 와있다 라는 말을 해줬다. 나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해서 딱 제트코스터만 타고 바로 문어를 만나러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근데 갑자기 내 앞자리에서 피분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조직 일을 하며 피를 꽤 많이 봤는데 제트코스터 타다가 갑자기 피분수를 보게 되니 살짝 당황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제트코스터의 운행은 멈췄고 바로 경찰을 불렀다. 근데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떤 앳된 친구가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트코스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나와 워커 역시 바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거기 잡혀 있었다. 솔직히 경찰과 마주치고 싶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줬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 조금 뒤 경찰이 왔고 대충 조사하면 갈 길 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아까 나댔던 그 앳된 놈이 우리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까 들어보니까 저놈이 고등학생 명탐정 남도일을 한 것 같긴 했는데 어린 놈의 자식이 너무 나댄다는 생각을 했다. 워커는 귓속말로 형님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을 했다. 이게 무슨 GTA도 아니고 경찰 죽여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무리 봐도 정말 생각 없는 친구인 것 같다. 난 일단 경찰 말대로 해줬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관전해봤는데 대충 누가 범인인지 알 것 같았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고등학생 명탐정이란 놈도 눈치를 챈 것 같았고 바로 사건을 해결해줬다. 덕분에 나와 워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바로 거래 장소로 향했다. 원래 둘 다 같이 가야 하지만 나와 워커가 많이 눈에 띄는 편이라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그렇게 워커는 문화랑 거래를 하러 갔고 난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근데 워커의 뒤로 아까 사건 현장에서 봤던 그 남도이란 놈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워커 저놈은 저 어린 놈이 미행하는 것도 못 알아차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친구는 대체 어떻게 검은 조직이 들어온 걸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난 한숨을 쉬며 그 남도이란 놈에게 다가갔고 그 놈은 자신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워커와 문어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어머 뭘 찍으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3단봉으로 남도일의 머리를 후려쳤고 그 일격으로 남도일은 쓰러져 버렸다. 이 소리 때문에 워커도 이곳으로 왔고 나는 어차피 얘는 놔두면 우리를 귀찮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직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포톡신 4869라는 맹독을 먹여가지고 이놈을 죽이기로 했다. 난 그렇게 주인공 한 명을 죽였다. 이유는 터무니없었다. 우리 거래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 주인공이라고 안 죽일 줄 알았나 보지. 2000년 3월 1일 뭔가 세기가 바뀌고 계절도 몇 번이나 바뀐 것 같지만 아직 3개월도 안 흘렀다. 그동안 조직엔 여러 일이 있었다. 조직 내 실험실에서 일하는 쉘이라는 조직원이 언니인 미야노 아케미가 조직을 동생과 함께 빠져나가려고 돈을 준비해왔다가 살해를 당했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쉘이가 조직의 명령에 거부하다가 독방에 감금을 당했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솔직히 이렇게 워라밸 잘 챙겨주는 회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이 조직을 나가려고 길을 쓰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형님거리고 있는 워커를 보고 있자니 회사는 일 때문에 관두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관둘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오늘도 이 멍청한 친구와 같이 다니고 있다. 애가 차도 없어가지고 내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운전도 내가 했는데 이 친구도 그건 좀 눈치가 보였는지 요새는 가끔 내 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근데 운전하는 게 영 시원찮아가지고 앵간하면 내가 운전한다. 근데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대체 이 새끼는 할 줄 아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 일을 하고 차로 돌아왔는데 차에 뭔가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보니까 도청기와 발신기도 붙어있는 것 같았다. 이 흔적을 보고 난 얼마 전에 조직에서 나간 쉘이가 내 차에 들어왔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배신자를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베르무트와 피스코가 있던 추모에 쉐리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난 오랜만에 쉐리를 만나러 추모 회장으로 찾아갔다. 일단 나하고 워커는 피스코의 작업실 같은 곳에 찾아갔다. 근데 거긴 피스코는 없고 그냥 노트북 하나만 놓여있었다. 워커는 형님 대체 여긴 뭐죠? 나는 멍청한 소리를 씨부리고 있었고 난 늘 하는 멍청한 소리는 무시한 채 난로 쪽을 봤다. 난 뭔가 저기에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저기에 쉐리가 숨어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워커와 함께 굴뚝으로 이어지는 지붕으로 갔더니 역시나 쉐리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서 있었다. 난 바로 쉐리에게 총 한 발을 쏴줬고 쉐리에게 어떻게 조직을 탈출한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쉐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쉐리에게 총을 여러 발 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에게 마취침을 맞게 된다. 나는 마취되는 느낌을 받으며 살짝 주저앉았는데 옆에 있던 워커는 어떡해 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일단 조직에 돌아가면 이 새끼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난 일단 마취를 풀어야 하니까 팔에다가 총을 쐈다. 개 아팠지만 일단 마취는 되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팔을 지혈했다. 이제 정신도 차렸으니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이번에 여기까지 온 건 쉐리를 처단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기 있는 피스코를 철회하기 위함도 있었다. 이 알베는 제가 총 쏘는 걸 기자한테 찍혀버려서 내일 신문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나게 생겼다. 그래서 난 보스에게 이 부분을 말했고 보스는 그냥 처리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명령도 받았으니 난 바로 굴뚝아래로 내려가서 피스코의 작업실로 갔고 바로 피스코를 사살했다. 그렇게 피스코를 사살하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마 쉐리는 이미 도망간 것 같았다. 난 별 수 없이 이곳을 벗어나기로 했고 이 추모 회장에 있던 베르무트란 조직원도 함께 데리고 가줬다. 일기라서 적는 건데 베르무트는 볼 때마다 예쁜 것 같다. 뭐 저번에 나보고 같이 마티니 만들자는 말을 했었는데 마티니는 술인데 갑자기 양조장 같이 가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 바빠가지고 안 간다고 했었다. 그 말에 베르무트가 이 새끼 등신인가? 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 뒤에 있던 워커를 보고 지은 표정이었겠지? 2000년 월 1일 또 몇 년이 흐른 것 같지만 여전히 6개월도 안 흐른 상태다. 뭔가 처음엔 핸드폰이란 것도 안 쓴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핸드폰이란 것을 들고 다니고 있다. 요즘은 하루하루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다. 뭐 아무튼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다. 워커가 남도이라는 애를 기억하냐고 물은 적도 있었고 베르무트는 쉐리를 잡을 뻔했지만 실패를 한 것 같았다. 그리고 키로와 함께 임무 수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들어보니까 FBI가 그 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있는 키를 구하기 위해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다. 일단 병원에 쿠스다 리쿠미치라는 말단 조직원을 보내놨고 그를 통해 키르가 있는 병원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렇게 병원을 확인한 나는 키르의 병실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수작을 부려줬다. 그 결과 키르의 병실 위치도 알게 됐다. 이러자 FBI 놈들은 키르를 빼내서 운송하려는 것 같았고 나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그걸 그대로 냅두고 있을 리가 없었다. 조직원들은 키르를 운송하는 것 같은 차들을 따라갔고 키르가 있는 것 같은 차를 찾아낸 뒤 차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키르가 그 차에서 빠져나왔고 키르가 빠져나온 차는 폭발하고 만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분명 FBI에는 이상윤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돌려받는 게 더 이상했다. 갑자기 이상윤이 머리 한 대 세게 맞고 지능이 워커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건 분명 키르가 이상윤이랑 뭔가 거래를 한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난 키르를 불러다가 추궁을 했고 키르에게 이 의심을 풀고 싶다면 이상윤을 죽이라고 말했다. 근데 의외로 키르는 알겠다고 말했고 난 키르의 몸에 카메라를 달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키르가 이상윤을 죽이는 날이 왔고 먼 거리에서 모니터를 보며 이상윤과 키르의 모습을 봤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키르는 진짜로 이상윤을 죽였고 이상윤의 시체가 있던 차는 폭발함에 연소했다. 난 키르를 괜히 의심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던 중 옆에 있던 워커가 형님 출출한데 밥이라도 먹고 가시죠 라는 말을 했고 난 기분이 좋았으니 그러자고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워커는 파인애플 피자에 후식으로는 민트초코 어떠십니까? 라는 말을 했다. 이제 보니까 의심해야 할 건 키르가 아니라 내 옆에서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이 무능한 놈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가끔씩 일기를 쓰고 있긴 했는데 요즘 조직 내에 쥐새끼가 많아지고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일기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언제 또 일기를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겠다. 아마 다음 일기를 쓴다면 워커를 사살한 일기이지 않을까 싶다. 양 한번 이렇게 컨셉 잡고 영상 만들어보고 싶어서 누군가의 일기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줄 몰라서 지웠다 썼다를 엄청 했던 것 같네요. 부디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